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파트 4 세계정보기구 현황의 11장 세계정보기구 개관으로부터 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정보기구 개관에서 세계정보기구에 대한 총괄 그리고 정보기구의 구분, 편성 순으로 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정보기구 개관의 제1절에 보면은 3개의 도표가 나옵니다. 기능별, 또 분리 및 통합형 정보기구와 수사권의 여부, 국가 및 부문정보기관과 소속 구분 등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표가 나오는데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도표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정보기구의 기능별로 구분된 것과 분리형, 통합형으로 구분된 정보기구, 또 수사권의 여부, 또 부문정보냐 국가정보기관이냐 하는 이런 구분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2절 정보기구의 구분입니다. 정보기관은 이제 일반 정보기관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보기관과 일반 정보기관은 목적, 기능, 업무 방식에 따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비밀성과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반면 일반 정부기관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개적인 행정조직입니다. 또한 정보기관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일반 기관은 소관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기관은 정보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권력화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 운영 통제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조직 구분입니다. 일반적인 정보 치안 조직은 이제 기능별 분담 원칙에 따라 부처별로 배치가 됩니다. 해외 정보 수집은 해외 공간과 해외 외교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리한 외무부가 담당하고 있고 외교관의 합법적 공개적인 활동과 암호 전문 외교 횡령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취합 전파가 이제 가능합니다. 국내 치안 정보는 이제 전국 조직과 현장성을 갖춘 내무부 소속 경찰이 수행을 하고 국가 내부의 경험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방첩 활동은 법률 해석과 인권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담당해서 법적 통제와 적법성을 확보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각 국가는 역사와 권력 구조에 따라서 역할을 분장하고 민주화와 권력 분산을 위해서 국내, 해외 정보와 방첩 기능을 분리하고 또 최근에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 국가 원수 직속의 독립 정보기관을 두는 추세입니다. 다음 국가정보기구와 부문정보기구입니다. 국가정보체계는 국가정보기구와 부문정보기구 이원 구조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정보기구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각 부처 정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국가안보와 국방 전략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생산하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문정보기구는 각 부처 소속으로 해당 정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며 특정 분야 중심의 실무, 전문 정보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절 정보기구의 편성입니다. 먼저 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정책 결정 지원과 국가안보 보장, 비밀성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먼저 국가정책 수립과 핵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함적인 판단을 돕고 국가안보 위협 대응과 국민, 국익 보호를 위해서 은밀하고 전문적인 정보 및 공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사전 노출 시에 위험한 정책, 대외 협상, 그리고 국가 수반의 외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정책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비밀 전문 정보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정보기관의 분류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담당, 수준, 지역, 수행 기능, 그 다음에 소속별, 또 행정 영역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담당 수준에서는 국가 전체 정보 수요를 총괄 주도하는 국가정보기구와 각 부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담당하는 부문정보기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지역 면에서는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 정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기관과 국내 정보 및 방첩을 담당하는 기관과 해외 정보 수집과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해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행 기능별로는 한 기관이 모든 임무를 맡고 있는 통합형과 또 해외 국내 방첩 기능이 분리된 분리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속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통령 총리 직속의 독립형과 행정부처 소속형이 있습니다. 또 행정 영역별로는 일반 행정부 정보조직과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군사정보기관으로 구분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범위에 따라서 총괄, 부문, 국내, 해외, 통합, 분리, 직속, 부처, 또 일반, 또 군 정보기관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 정보기관들을 국가별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정보기관의 편성 논의입니다. 국내 정보기관의 편성은 통합형과 분리형 두 모델로 나뉘어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통합형은 한 기관이 국내, 해외 방첩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중앙 집중적인 통제와 신속한 분석 대응이 가능해서 효율성과 협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독점과 권력화, 또 외부 견제의 부족으로 조직 경직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분리형은 반면에 국내, 해외, 수사, 방첩 기능을 기관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와 전문성 확보, 권력 남용 방지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 의 협력 부족과 경쟁, 또 과도한 경쟁과 정보 단절, 대응 지연, 예산 중복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형은 효율성 중심, 분리형은 견제, 전문성 중심의 구조인데 각국은 이 두 방식의 장점을 절충해서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보조직의 편성 방향으로서는 국가 환경의 적합성, 사회적인 인식, 통합 조정체계 통합조정체계 구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각국의 정치적인 민주화 수준, 또 정치 수준, 문화, 경제력, 과학기술 등 여건에 맞게 조직 규모와 구조를 정하고 최고 정책결정권자, 정치권, 국민의 정보기관에 대한 인식과 통제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기관 간 기능을 무조건 통합하거나 분리하기보다는 분리와 협력을 병행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 조정하여 최종 판단을 지원하는 총괄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DNI라든가 또 NSC와 같은 통합조정체계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약을 하면은 국가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구조와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중앙조정과 통제기구 구축이 바람직한 정보조직의 핵심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2장 한국의 정보기구 403페이지부터 요약 강의 드리겠습니다.